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폭증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전력기기 대장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AI 인프라 전력 수요는 연평균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무려 20배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만들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전력 기기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어느 정도 늘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탑픽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탑픽 종목들 그리고 종목별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고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두 다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30%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이를 목표로 한 7조 원 이상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전력망 설치 수요로 인해서 변압기와 같은 전력기기 수요도 역시나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 역시나 원전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에 대한 개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 두 개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모두 다 관리를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원전 투자가 조금 약간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전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서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재생에너지도 봐야 된다. 자, 결국은 국내외에서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게 지금 현재 AI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외에서 전력 기기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전력기기, 변압기를 비롯해서 핵심 전력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미국 플러스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전력기기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있다.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20에서 30년 정도 이미 수명이 다한 전력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원전이 지어진다거나 또는 신재에너지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는 전력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전력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기들, 전력 기기는 당연히 역시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변압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변압기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다수의 이 변압기를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만들지 못하고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국내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변압기를 비롯한 핵심 전력기기들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은 수출이 는다는 것 자체가 수익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도 함께 병행 상승할 수 있는,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 대다수의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더 이상 수주를 하지 않아도 3년 정도는 공장을 굴릴 수 있을 만한 주문이 이미 쌓여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최소한 지금 수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실적 걱정이 전혀 없다. 걱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핵심 전력기기는 지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면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릴 만한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력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표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국내외에서 그리고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압기 관련된 3사로는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LS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 전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5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받은 이후에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놓치지 않으셔야지 시세 차익을 충분히 편안하게 남기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가가 단기 조정 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개별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적이야 이미 수주한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6천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9천억 원대 영업이익까지 늘어나고 있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 구간이고요. 단기순이익도 4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까지 올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높이셔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상단에는 최고가 부분에서는 저항이 1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최고가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라면 한번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술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금화 또는 비중 축소를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효성중공업입니다. 우리 보통 현대일렉트릭과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우리가 3대 기업으로 보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일부 가격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최고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15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 8월 달에 평균적인 가격대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61선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서 12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 지선 영역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진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탑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걱정 전혀 없고요. 지금 역시나 일진전기는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좀 길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 121선을 타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현재 주가 위에 저항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기준에서는 한 4만 원대 그리고 최고가 부근인 4만 4천 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1선 이탈 시에는 현금화 또는 비중 축소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조금은 회피할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산일전기입니다.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우하향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달 저점 영역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분할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즉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에 이미 올라탄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 확인 후에 반등 보면서 분할 매수 고려해 보시고 역시나 최고가 부분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선은 저항을 고려해서 1차 목표가 정도로 설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1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현금 비중을 늘리시거나 또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상일전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 수주잔고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수주잔고 내에서 전체 수주잔고 내에서 한 2% 내외 2% 내외만이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체에서 98% 내외가 미국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섹터들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산일전기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관세 충격에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AI 데이터 센터, 즉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빅5G 기업들, 지금 현재 산일전기, 일진전기,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까지 최소한 5개 되는 종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수급에 따라서 기술적인 타이밍만 잘 조율하신다면 한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로도 좋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들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일진전기, 그리고 LS일렉트릭,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과 추가적으로 추가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4264-2966번으로 전력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컨터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